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손님일 뿐이에요. 손님이라고? 내가 감히 내 평생의 노력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니? 어머니의 미소 뒤에는 한평생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가벼워질 때 과연 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전사, 신옥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신옥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제 인생의 대부분을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지호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울 시간조차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온갖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쌓여 경기도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남들은 별 볼 일 없는 집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을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호가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묘한 뿌듯함과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독립한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제 곁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호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호가 한수진과 결혼식을 올릴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임무를 완수한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을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혼자 살기엔 큰 집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서로 어색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갓 함께 살게 된 며느리가 어른과 함께 생활하는데 익숙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태도는 단순한 어색함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서 다정함보다는 은근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모른 척하며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 수진이 바쁠까 봐 도와주고 싶어서야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이 그저 작은 오해나 피곤한 하루로 인한 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고 있으면 그녀는 항상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이런 일에서 좀 벗어나셔야죠. 라며 웃는 듯 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수진과의 대화 속에서 점차 제 위치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은근히 저를 멈추려 했습니다.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투를 보면 마치 제가 불편한 존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조차 그녀는 어머니, 이 채널은 별로 재미없으시죠? 제가 바꿔드릴게요. 라며 내게서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지는 제가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지호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길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집안을 청소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해요.
라고 말하며 마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일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이 집에서 방해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집 안에서의 제 존재를 점차 축소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손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웃으며 어머니, 이런 건 방에서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공간에서조차 제 자유가 점차 제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은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녀는 음식을 한 입 맛보더니 어머니, 요즘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저희 입맛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부터 재료를 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제 노력을 단 한순간에 무시했습니다. 지호는 그저 웃으며 그녀를 달랐지만 저를 위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가끔 수지는 제게 다가와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녀의 말 속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 중이에요. 어머니께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제가 이미 이 집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 위치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제 존재는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집의 주인이니 나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점차 이 모든 상황이 수진의 의도적인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결국 제가 이 집에서 떠나기를 바라며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점점 쌓였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단순히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흔적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마다 저의 삶 또한 그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에서 우연히 수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가벼운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정말이지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솔직히 이 집에서 우리 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제가 단순히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고생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던 제가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왜 저는 집을 물려주는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희생했을까요? 제가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은 저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감부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라는 억울함까지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의 제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믿음과 애정으로 내어준 집이 이제는 저를 밀어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전날 밤의 말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그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친구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들. 그런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제가 불편하다는 것을 넘어서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자신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고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과 지호가 불편해할까봐, 그리고 제가 가족 간의 화목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큰 압박감 속에서 저는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저의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까? 왜 나는 이 모든 고통을 견뎌야만 할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감수해야 할 희생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낯선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지만 카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 가족의 새 집을 축하합니다. 카드에는 화려한 글씨와 함께 날짜, 시간, 그리고 초대된 손님들을 위한 세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대장은 마치 이 집이 수진과 지호가 함께 이룬 성취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이 파티에 오셔서 저희의 새 보금자리를 축하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땀 흘려번 돈과 희생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수많은 밤을 밤새워 일하며 보냈고 제 자신에게 쓰는 돈조차 아껴가며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장은 마치 제가 이 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단지 초대된 손님일 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손에 든 채로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곳인데 이제는 그저 한수진이라는 이름의 장식품처럼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집을 내어주기로 결심했던 제 선택이 이렇게까지 왜곡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은 왜 집을 자신만의 공적으로 내세우려는 걸까요? 왜 이 집이 제 피와 땀이 담긴 곳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도 무시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쩌면 수진이 처음부터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집들이 파티한다고 들었니? 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수진이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 몇 명 초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이 상황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내어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초대장에 적힌 문구는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수진 가족의 새 집. 저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만든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집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점차적으로 지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초대장이 저를 단순히 손님으로 취급한 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저를 이 집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제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서류들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한편으로는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수없이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태도, 집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제 자리, 그리고 제가 느낀 소외감.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야. 더 이상 너 자신을 희생하지 마.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호사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제 결정을 조심스럽게 상영했습니다. 제가 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려 했는데 지금 이 결정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집 소유권 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면 문제없이 처리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서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손에 든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주겠다는 제 결심이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의 냄새조차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제가 쏟아부은 노력이 깃든 공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드디어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가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화려하게 꾸며진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아세요? 처음엔 정말 답답하고 낡았었는데 제가 전부 새롭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물건들도 전부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보니까 집이 정말 멋져요. 그중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으니 어머니께서도 엄청 감사하시겠네요. 그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수지는 제 물건들을 치운 것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집을 아름답게 만든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소중한 추억들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한 치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서랍장, 우리의 첫 결혼기념일에 함께 골랐던 커튼, 제가 손수 만들었던 가족 사진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역사를 이루고 저의 삶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수진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주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분위기에 억눌려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녀는 제 인생의 조각들을 이렇게 쉽게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제가 살아온 시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손님들이 집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집을 만들다니. 진짜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노력이, 제 희생이, 그리고 제 추억이 모두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집은 제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의 흔적들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없애버리고 자신만의 공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손에 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 주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환하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진, 아까 말한 낡은 물건들 치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물건들이 다 어디 갔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낡고 오래된 물건들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을 깔끔하게 하려면 그런 건 치워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 새롭게 적응하셔야죠.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내 아버지, 내 남편의 소중한 기억이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걸 버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거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낮은 속삭임이 뒤섞였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집을 좀 더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물건이라고? 너는 그 물건들에 담긴 내 삶과 내 기억을 모르는구나. 그 물건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손님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려 서로를 쳐다보았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지호가 부엌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고 손에 들었습니다. 지호야, 이 집은 아직 내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여하려던 계약을 이미 취소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 기억을 짓밟을 권리가 없어. 지호는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다시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어머니 물건들을 버렸다고 그는 그녀에게 분명히 설명을 요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돌리더니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게, 지호야, 난 그저 집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야. 어머니께 폐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 하지만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왜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중요한 물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그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중한 기억이고 가족의 역사야. 그런 걸 내가 마음대로 버릴 권리가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거실에 있던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화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변명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단지 우리 집을 조금 더 새롭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께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린 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겪고 계셨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머리를 숙이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가 침묵하며 모든 것을 참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는 그저 무관심했던 걸까요? 지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수진과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엄마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을 제가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씁쓸함과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과 기억, 그리고 제가 쏟아온 모든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손상된 사실을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몇몇은 눈치껏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 또한 말을 아끼며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호와 수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제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내가 정말로 이 일을 바로잡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야. 말만으로는 부족해. 수진도 마찬가지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그동안 느꼈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 내가 내 아내로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문제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녀는 눈이 붉어진 채로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했어요. 어머니께 상처를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안타까웠지만 제 속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과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의 진심을 알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용서는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내가 바뀌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이번 일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수진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과 추억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서라,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바뀌는 것이다. 너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더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변화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노력을 보며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며 이 집에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지호는 결국 집을 떠나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떠남으로써 이 집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저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가족으로 지내던 시간이 끝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선택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나가던 날, 집안은 바삐 움직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었고 수진과 지호는 짐을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향해 다가와 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지? 지호는 이삿짐을 마무리한 뒤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따로 나가 살게 돼서 죄송해요. 하지만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쓸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지호야. 자주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고 전화도 하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내 가정을 잘 꾸리는데 신경 쓰면 돼.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낯설기도 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공간이 저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과였고 이제는 제가 온전히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제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것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안을 새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은 거실 한쪽에 다시 걸어두었고 오래된 앨범들은 작은 책장에 정리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것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지호와 수지는 약속대로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은 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수지는 가끔 집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한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호 역시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하고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늦더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지내자.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손뜨개질이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주말이면 지호와 수진이 아이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와 집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제게 단순한 평화를 넘어 다시금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